먼저 말씀드리기 이전에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하나 들고 왔어요. 뭐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이라고도 하고 이제 대퇴사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딜로이트 컨설팅에서는 매년 그 MZ 서베이를 하고 있고요. MZ 서베이는 단순하게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을 포함한 이제 모든 그 MZ 세대의 계층들에 대한 서베이 결과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물론 그 MZ 세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급여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급여나 그러한 어떤 그 환경들을 제외했을 때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내 가치라든가 업무 성과가 제대로 인정을 받고 있지 않아서 퇴사를 고민한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고요. 실제 MZ 세대가 직장에 머물겠다라고 결정하는 주요 이유도 보시게 되면 나의 업무 성취도 때문에 아니면 내가 거기서 자기 개발도 하고 육성도 될 수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회사에서 그 사람들이 리텐션이 되거나 떠나는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또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성과 관리 그리고 육성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성과, KPI 달성률 위주의 성과 업적만 관리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회사 내에서 기여는 굉장히 크지만 내가 나를 잘 어필하지 못해서 평가에서 손해를 본다라든지 아니면 아직도 그런 조직들이 있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회사에는 서열이라는 게 있어서 평가라는 부분들을 그냥 단순하게 지금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업적에 대한 내용들, 역량에 대한 내용으로 평가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룰들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여러 가지 역효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들은 저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는데 MZ 세대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내가 이 회사를 1년 다닐지 2년 다닐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서열이라는 걸 기다려? 그리고 나한테 합리적인 합당한 어떤 설명이 없이 왜 평가라는 것은 아니면 보상이라는 것은 저렇게 결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챌린지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렇게 성과 관리를 가져가게 되면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해지겠구나. 심지어 MZ 세대들이 많이 그 퇴사를 하고 있는데 이 구조가 맞을까 하는 논의들을 이제 많이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올드 룰에서 이제 뉴 룰이라고 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뭐 이쪽 오른쪽으로 가는 게 모두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왼쪽보다는 이제 오른쪽이라는 형태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될 포인트는 이겁니다. 성과 관리라는 거에 대한 그 정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성과 관리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데 실제 우리 회사의 성과는 나아지고 있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거와 온라인이 되어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성과 관리는 제가 컨설팅을 하고 여러 회사들을 도와드리고 구성원들과 인터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대답이 성과 관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상, 등급 이런 얘기들만 하세요. 근데 사실 회사가 원하는 게 평가, 등급과 보상일까요? 성과 관리를 하면 회사의 성과가 좋아져야죠. 그러니까 회사의 성과가 좋아지고 직원들이 육성이 돼야 되는데 모든 구성원들이 평가, 등급과 보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 왼쪽의 것이 뭐 굉장히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든지 그렇다라기보다는 저렇게 하게 되면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면서 오른쪽으로 옮겨오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옮겨올 때의 이제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수시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제 사실 리더들한테 굉장한 챌린지로 다가오는데요. 왜냐하면 연말에 한 번 하고 쓱 빠지면 됐는데 이제 연말에 한 번 하고 쓱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MZ 세대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잘하고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즉시 애자일하게. 왜 다 모아놨다가 연말에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거든요. 그래서 실제 오른쪽으로 옮겨가면서의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평가자와 피평가자 사이에 많은 대화를 수시로 하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가 막 써 있지만 많은 대화를 수시로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 평가자가 1인이 아닙니다. 보통은 조직장이 모든 의사결정을 가지고 좌지우지를 했지만 이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는. 그래서 평가 시트는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주 하려고 하면 평가 시트가 복잡하면 너무나 많은 이제 시간 낭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에 대한 방식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단순해지면서 여러 사람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자주 평가한 결과를 이제 연말에 종합해서 보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육성에 반영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 특히 평가 등급과 보상이라는 거에 대한 연결고리를 끊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S 등급 아니면 뭐 익시드라는 등급을 받았을 때 무조건 5%야 8%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같은 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조직에서는 인상률이 높을 수도 있고 어떤 조직에서는 낮을 수도 있다, 이런 형태. 그래서 평가 등급과 인상률의 관계 아니면 인센티브의 크기의 관계에 대한 부분의 연결고리가 예전보다는 느슨해지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첫 번째 단원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왜 성과 관리가 변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렸고, 해외랑 국내 지금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OKR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사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KPI와 OKR은 뭐가 다릅니까?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를 게 없고요. 또 어떻게 보면 다릅니다. 굉장히 이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KPI를 올드 룰이라고 좀 본다면 주로 지표를 정해놓고 달성률을 연간 단위로 달성률에 따라서 평가 그레이드를 매기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OKR은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그레이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키 리절트 또는 오브젝티브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게 단순하게 어떤 달성률의 형태가 나오거나 점수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문장이기 하더라도 어쨌든 달성되는 거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됐다라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서로 지향하고 뛰는 형태가 다릅니다. 어쨌든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왼쪽의 방식, 뭐 보통 중간 점검이라는 걸 하시게 되겠지만 보통 이제 요식행위인 경우가 많고요. 굉장히 유형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점검이라고 했지만 점검을 안 하는 회사들도 많고, 그것들이 이제 요식행위가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반기 평가를 2번 누적해서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그 평가에 초점을 두는 방식, 평가 등급에 초점을 두는 방식이 왼쪽 방식이라고 한다면, 오른쪽 방식은 등급에 대한 부분보다는 서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조직장으로서 실제 그 오브젝티브와 키 리절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움을 줬는가, 그리고 그 오브젝티브라는 게 꼭 개인일 거 이유만은 없죠. 왜냐하면 굉장히 큰 오브젝티브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특히 크로스 펑셔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을 벗어나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목표 설정에서부터 서로 쉐어를 하고 하는 부분이 다르고요. 특히 다른 팀의 목표도 내가 필요하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한다라는 방식이 오른쪽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왼쪽은 약간 점조직 형태로 운영이 된다면 오른쪽은 전체가 쉐어하고 공유하는 방식이다 하고 달라지게 되겠고요. 이 평가라는 부분이 이러한 점검이나 피드백의 내용이 그냥 물리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돼서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부분들이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OKR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봤고요. 그러면 왜 절대평가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절대평가와 관련돼서 제가 여러 기업들에 가서 인터뷰를 해보면 상대평가에서 이제 가장 불만을 갖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최하위 등급을 받기 때문이다. 최하위 등급을 누군가를 줘야 되기 때문이다인데 사실은 대부분 최하위 등급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은 무조건 줬어야지. 물론 이제 인원을 물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상대 평가라 할지라도 최하위 등급에 대해서는 조직장의 판단에 따라서 주는 형태로 바꾼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이제 포인트가 아니면 빈정이 상하냐면 나랑 똑같은데 왜 쟤는 최상위 등급이야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제가 최상위 등급을 받고 최고의 보상을 받는 게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상대 평가는 무조건 누군가를 최상위 등급을 줘야 되는 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물론 성과가 좋고 아웃퍼포밍을 하면 줘야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을 시켜야 하니까 이번에 순번이니까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 이제 평가가 왜곡되기 시작하면서 상대 평가는 결국에는 순번제야 아니면 내가 수긍할 수 없지만 인원 배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라는 것들 때문에 결국엔 챌린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등급을 위로 상향해서 무조건 많이 주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등급을 합당하게 줘야 될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조직의 경우에는 소위 최상위 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은 정말 이번에 굉장히 열심히 해서 최상위 등급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맞다라는 개념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에 대해서 흑백 논리로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 20년 전에 너도 나도 상대평가를 도입을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또 그것이 유효하게 작동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2시 반에 이제 소모임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도라는 거는 몇 년을 돌리고 나면 결국에 그 제도의 허점이라든가 요령을 귀신같이 찾아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는 뭐 3년이든 몇 년이든 좀 리셔플링을 하고 계속 보완을 해야 되는 존재다. 그리고 애자일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요. 성과 관리도 애자일이다. 그래서 어디가 무조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큰 틀과 그 어떤 그 지향점은 그렇게 가져가되 우리 조직에 맞는 방식 그리고 지향점까지 갈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한 방에 모든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가는 방식들을 계속 하시면서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형태가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절벽에 있는 리더와 구성원의 모습을 잘 그려보시면서 이제 저는 이제 2가지 정도의 이제 예시를 많이 들어드리거든요. 아까 보였던 절벽에 있는 상황, 그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죠. 근데 또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성원이 칠흑 같은 어둠에 낙하산을 타고 어느 특정 목적지를 찾아간다. 그러면 리더는 뭘 해야 될까요? 무전기를 들고 잔소리를 쉴 새 없이 해야 됩니다. 네. 심지어 그 사람에 대한 멘탈까지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저는 이 성과 관리의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등급을 어떻게 내고 보상을 어떻게 하고 왜냐하면 회사가 갑자기 인건비 재원을 확 늘리실 거예요. 예, 물론 성과가 드라마틱하게 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결국에 지금까지 업력이 오래되고 어느 정도 그 시장에서의 마진 구조라든가 사업 구조가 정해진다고 하면 인건비의 지급 여력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집중한 거는 내가 무조건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요. 거기에서 어떻게 합당하게 나눠 가지고 그것이 설명이 잘 되고 수용할 수 있는가에 이제 집중을 하는 방식이지 이 성과 관리 개선 방향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실질적인 나의 도움, 우리 회사의 성과는 올라가고 있는가? 나는 이 올라가는 성과에 구체적으로 기여도 하면서 나의 실력이나 역량도 같이 향상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우리의 성과 관리 제도는 잘 가이드를 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봐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그런 형태로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